이제 이걸 이해하셨다면요. 자, 이해하셨다면 고1이 됐어요. 어떤 동아리를 들어갈까요? 라고 질문해야 돼요. 동아리 가서 어떻게 활동할까요?를 질문해야 돼요. 그쵸? 그래요. 그게 초점이에요. 애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셔야 되네. 창체 동아리를 가서 창체 동아리 어떤 거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어떻게 활동을 할 거냐. 그 어떻게 안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는 어떤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무슨 동아리를 가야 돼요만 자꾸 집중을 하면은 그 무슨 동아리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지 가서 뭘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어야 돼요와 책에서 뭘 얻어야 되니까 어떻게 책을 읽어요 하는 것 중에서 뭘 고민해야 된단 말이죠. 어떤 책을 읽을 거예요? 어떻게 책을 읽을 거예요 중에서 뭐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책을 읽을 거예요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 입시는 그렇게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미 그렇게 변화됐는데 여전히 시장은 책은 뭘 읽어야 되죠? 이 책을 꼭 읽어야 되나요? 이런 고민에 계속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는 거죠. 이걸 좀 더 현실적으로 자 다시 PT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좀 더 현실적으로 와가지고 교과를 반영하는 데서도 이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교과를 반영하는 데서도. 교과를 반영하는데도 이렇게 나와 있다고 봅시다. 우리가 영어 1, 물리 1을 수업을 한 그러니까 2015 개정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친구죠. 네, 2015 개정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친구여서 저렇게 이제 과목이 돼 있습니다. 네, 저렇게 돼 있는데 자 저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에서 아까 이제 제가 이거 얘기해가지고 이거 얘기할까 말까 되게 고민했거든요. 네.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가지고. 근데 저 나름대로 성공한 것 같아. 근데 요거 성공하느라고 그 앞에 거 잊어먹으셨을 수 있는데 교과는 뭐랑 뭐 본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교과는 교과 전형에서의 교과는 교과라고 물어보듯이 교과 전형에서의 교과는 교과랑 석차 등급 본다 그랬잖아요. 그쵸? 예, 교과랑 석차 등급. 그러니까 반영교과와 석차 등급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게 어디 있어요? 반영교과와 석차 등급을 본다 그랬으니까 여기 있잖아요. 과학을 들었니, 많이. 그쵸? 예, 그러면서 과학을 몇 등급을 받았니? 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겁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자, 잘 들어보세요. 반면에, 지금 PT 잘 보세요. 반면에, 이 전체는 바로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에 있어서의 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거를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저 표를 보는 거하고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저 표를 보는 게 다르겠죠. 당연히 다르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는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저 부분만 그냥 보는 거고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원래는 빨간색이 아니라 밤색인데 강화색인데 하여간 그 부분만 보는 거고요. 그렇죠? 종합전형에서는 저런 것들을 다 보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종합전형에서는 저걸 다 보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종합전형에서 저걸 다 본다는 거를 지금 이해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즉 보세요. 자, 거기에 과학 보실래요? 과학은 자, 이 학교의 전교생은 몇 명입니까? 과학 전에. 자, 그 표를 가지고 생각해 보죠. 이 학생의 전교생은 몇 명입니까? 영어는 공통 과목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217명이에요. 근데 이 친구랑 같이 물리 1을 들은 친구가 몇 명이에요?
57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많이 들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많이 듣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많이 듣진 않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쵸? 많이 듣지 않았는데 이 친구가 들었다는 건 이 친구는 물리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어요? 그쵸. 물리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물리가 필요한 어떤 학과를 지원하게 됐어요. 그럼 이 친구는 좋은 평가를 받을까요? 그냥 그렇다라고 받아들일까요? 좋은 평가를 받겠죠. 되셨나요? 여기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교과 전형에서는 그런 걸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종합 전형에서는, 교과 전형에서는 그런 걸 안 봐요. 그냥 영어는 1등급인데 과학은 4등급이네? 이런 것만 봐요. 그래서 그걸로 그냥 계산만 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막 읊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저 학교에 한 학년은 217명이구나. 근데 물리 1을 들은 친구들은 57명밖에 안 되는구나. 근데 학교 전체에 비해서, 학교 전체의 수준에 비해서 물리 1을 선택한 친구들이 훨씬 더 경쟁이 치열했구나. 근데 그 경쟁이 치열한 57명 중에 평균보다 10점이나 높아서 이 친구가 그래도 그 57명 중에는 상대적으로 중간 위쪽에 있는 친구고 비교적 앞에 있는 친구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물리원을 들은 애들이 영어를 들은 애들, 즉 전체 집단보다 훨씬 더 우수한 집단인 것 같아. 그러면 얘는 전교 한 20등 어간에 하는 그런 아이네? 라고 입학사정관이 판단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아주 핵심적인 부분, 물리 1을 들은 아이들이 경쟁의 정도가 치열하구나. 뭘로 알아요? 경쟁의 정도가 치열하구나. 뭘로 알아요? 네. 표준 편차. 표준 편차가 그 위에는 20.3인데 밑에는 8.2잖아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뭐라 그랬죠? 이 친구가 물리 1의 경쟁이 치열한 것 중에서도 그래도 중간보다는 좀 앞쪽에 있는 친구구나. 중간보다도 좀 앞쪽에 있는 친구구나. 어떻게 알아요? 평균과 표준 편차를 평균과 이 친구의 점수를 비교했어요. 88점 이 친구 점수인데 이 평균 78점이니까 평균보다 앞쪽에 있어서 중간보다 더 앞쪽에 있는 친구구나 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거기 보는 것처럼 영어를 전체를 들었던 아이들에 비해서 수준이 좀 더 높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영어 평균은 59.8인데 물리 평균은 78이니까 그 78이라는 평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모여 있는 거니까 이게 좀 더 우수한 집단이 모여 있을 수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 결과가 나오는 모든 과정, 그러니까 그렇게 경쟁이 치열할 줄 알면서도 이 친구는 바로 이거를 선택해서 들었구나. 그러면 물리와 관계된 이런 걸 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친구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과목의 선택이라든지 경쟁의 정도라든지 집단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거죠. 그거를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입학사정관들이 진짜로 이런 것까지 다 봐요? 네.
어떻게 알아요? 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이게 업이잖아요. 입학사정관들도 이게 업이잖아요. 그럼 학생부를 보면 당연히 저런 것들을 다 이렇게 쭉 그려지게 되겠죠. 아이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공부를 했던 친구구나라는 것이 다 이렇게 쭉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그 입학사정관들이 저런 걸 못 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걸 다 볼 수 있어요. 저걸 하기 위해서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특징적인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그 친구가 붙고 어떤 특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친구가 떨어지고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생각을 해두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결과로서와 과정으로서 학생부 그러니까 교과 반영의 접근 방식이 다르다. 그러니까 교과를 반영하는 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반영을 하는 거고,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교과를 반영하는데 그 교과를 반영하는 것이 좀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과로서의 접근과 과정으로서의 접근이 다르다라는 거,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쵸? 과목이 다르니까 그게 단지 우수한 집단이라고 무조건 얘기할 수는 없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한 학교 안에서 시험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내는 과정에서 그걸 맞추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그런 과정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뭐 평균이 높다라는 게 물론 그럴 수 있죠. 평균이 높다는 게 시험을 쉽게 내서 평균이 높을 수 있죠. 시험을 쉽게 내서 평균이 높다 하더라도 만약 그게 시험이 쉬웠다라고 하면 표준 편차가 저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애들이 몰려 있어야 표준 편차가 저렇게 나오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가지고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고1 예비 있으세요? 고1 예비? 고1 예비나 중3. 고1 예비나 중3. 그러니까 고1 예비나 중3들 있으시면 제가 엊그저께 올려드린 글에 보면은 이 개정교육과정부터 저 표준 편차가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저 표준 편차가 없어지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사실은 평가의 과정에서 1학년 들어가는 친구들부터 올해 1학년 들어가는 친구들부터 저게 없어지는 겁니다. 표준 편차가. 그러면 집단의 경쟁의 정도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집단의 경쟁의 정도가 치열했던 고등학교가 그 집단의 경쟁의 정도가 치열했던 고등학교와 그렇지 않은 고등학교를 나누어 볼 수 있었던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대학이 어떤 식으로 평가할지는 아직 정확히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부분들을 어떻게든 활용을 하겠죠. 다른 부분을 어떻게든 활용을 할 텐데 그 부분들의 그런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두고 계실 필요가 있는 거겠죠.